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의 지금 현 상황과 하루 이틀 사이의 전망, 그 다음에 가능하면 중단기, 당중기 전망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점과 분석의 내용들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8월 들어와서 계속 박스권 대세 하락의 횡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 제가 어제 반등이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래나 어떤 상어들 중대형 투자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소형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등은 제한적일 거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8,900선, 이게 이제 8,900선, 63K죠. K 선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 반등이. 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등을 하다가, 예, 그 근처로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져서 다시 또 약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을 어떤 투자 그룹이, 세력이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반등의 에너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제 진행되었던 반등의 주도 세력들은 중소형 혹은 소형 그룹의 투자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최하 저지선이죠. 지금 8월달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 횡보의 최하 저지선 8,900 혹은 63K 이 부분으로 떨어져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RSI도 MACD도 상승 에너지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MVRV 차트도 있는데 보면은 오늘도 1.21로 어제보다 1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대단히 엄청나게 할인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매수하는 입장에선 매력적인 자리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매력적인. 그래서 요즘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 특히 현물을 가져가는 빈도수나 양이 많아진 것도 바로 이런 MVRV 지수가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소파 금리도 여기 보시면 지금 3.64예요. 그러니까는 이자가 사실은 좀 높은 겁니다. 이게 2점대가 그나마 돼야, 그 다음에 1점대, 2점대 정도가 돼야지 이게 이제 단기 자금이 시중에 출렁거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야 비트코인이 세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소파 금리가 이렇게 3.64밖에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이제 단기 자금 금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중에 단기 자금이 동인하고 있다. 메마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RSI나 MACD나 아니면 MVRV 지수, 소파 금리를 봐서도 지금의 상황들은 대단히 에너지가 거의 바닥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를 구조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비트코인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좀 잡는 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CVD 차트, CVD 차트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USDT, 테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제일 많이 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70%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달러라고 보면 돼. 이걸로 비트코인을 현물 시장에서 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 CVD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매수에서 매도를 뺀 겁니다. 요 차이의 값을 델타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량. 여기서 보면은 밝은색일수록 거래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게 매수건, 매도건. 거래량의 가격 구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수세가 얼마나 되냐, 매도세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다, 현물 차트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매수세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투자 그룹의 규모들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특히 내일 모레 정도의 단기 예측을 하는데 대단히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하면 이 CVD 차트를 매일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십시오. 어제 새벽 시간이죠. 63.57로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64점 거의 5에 가까운 가격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밝은 빛이 보이죠? 그죠? 여기가 제일 밝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도 매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특히 요 시기까지는 요 보라색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요 보라색 요게 말하자면 한 고래는 아니지만 상어예요. 근데 보십시오. 상어의 매수세가 좋죠. 그러니까 여기 요 가격대 요 가격대까지는 요 상어 혹은 뭐 중견기관 그 정도죠. 왜냐면 요게 대략 어떠냐면은 1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 그러니까는 한 몇 억대, 10억 초반대, 13억, 14억 요 사이를 투자하는 상호 정도 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투자 그룹이 매수세를 이끌어갔어요. 그죠? 위에 있죠 차트가. 이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 높은 그나마 높은 가격대에서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매수를 이끌어가고 다른 그룹들도 계속 따라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갈색이 요게 고래입니다.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로. 예. 그러니까 최소 10몇 억에서 100억대까지 투자하는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은 보십시오. 잠잠하다가 여기에서 매수세를 같이 상호그룹과 함께 상호그룹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투자그룹과 함께 매수세를 주도를 합니다. 같이 주도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나머지 중소형 그룹들도 같이 참여를 해요. 이때부터는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이니까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부분 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매도세가 세지면서 뚝 떨어지죠. 특히 이렇게 떨어지는 데 있어서 주도한 게 누구예요? 그러면서 가격도 떨어진다.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매수를 이끌었던 상호그룹 한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상그룹, 상위그룹의 투자그룹이 매도를 칩니다.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뚝뚝뚝 떨어지죠. 봐요. 뚝 떨어지죠. 이건 다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치를 보면서 조금 매수를 하는데 본격적인 매수는 나서지 않고요. 고래는 계속 쭉 유지를 합니다. 중간 정도의 중립적인 매수세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나머지 그룹들은 요 상어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요 고래 그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소형 그룹들은 매수세를 오히려 올립니다. 그런데 매수세를 올리는데도 요 고래나 상어가 그렇게 매수세를 올리지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죠? 거래는 많은데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막판에 매수세를 확 올리고 있어요. 누가? 고래와 상어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진행이 더 돼봐야 되는데 지금 CVD 차트를 봤을 때 고래나 상어까지도 참여해서 전 투자 그룹이 강력한 매수세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매수 그룹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특정 가격대에서. 나는 이 가격대, 우리는 이 가격대 살 거야 라고 대기하면서 계속 매수 호가를 부르는데 여기에 매도 세력이 다 수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격이 안 올라가죠. 매수세가 있어도.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이거는 오히려 매도세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계속 호가 매도를 매수세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CVD 이 매수세가 올라가는데도 가격이 올라가질 않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같아요. 두 번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중에는 고래나 상어까지도 다 참여하고 중소형주가 다 참여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큰 세력이 그냥 매도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매도를 매수세가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에너지가 이틀 전에 반대인 경우랑 다르게 이거는 매수세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때 CVD 차트 분석을 할 때 그런 분석을 한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고래나 상어급이 매수세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가격은 안 올라가지만 에너지가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선을 뚫을 가능성이 이틀 전보다는 매우 높다. 1차 그 선이 어디냐? 지금 여기 형성되어 있죠. 여기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에서 64.8K 여기인데 요거. 여기가 1차 저지선이 될 거예요. 그죠? 이때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뚫어야 더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뚫을 가능성은 이틀 전에 비해서는 꽤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요
8,900선, 요선 63.3, 63.6, 요 8,900선을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요 지지선을 지키면서 이제 계속 부딪힐 텐데, 이틀 전과 비교했을 때는 1차 저항선을 뚫을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한 7대 3이나 6대 4로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차 저지선이 예전에 CVT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200선, 65K죠. 예. 여기가 2차 저지선이거든요. 이때도 매물대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대단히 많았던 선입니다. 이 부분까지 뚫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거는 8월부터 해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화되어 있는 저항선이라 지금 현재 에너지로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고래나 상어가 매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정도 에너지로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전략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적 의미에서 지금 매수세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9265K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일까지는 단타 매매에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저지선인 9200이나 65K를 뛰어넘긴 힘든 에너지다라고 하는 부분. 요게 이제 아마 내일 모습일 것 같고요. 물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8월 내내 진행되고 있는 이 박스권,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하향 추세의 횡보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월 말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8월 들어서 지금 2주째 고래들과 기관들이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죠. 계속 그게 온체인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관들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게 주요한 큰 고래들과 기관들은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주 섹시한 모델처럼 매력적인 분할 매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실 요럴 때 버는 거예요. 요럴 때 버는 거지 상승할 때는 버는 게 아니라 뭡니까? 회수하는 거죠. 버는 건 요때 벌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치의 차이, 요 차이가 중요한 건데 요 차이를 만드는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저점에서 횡보할 때 요럴 때가 이제 그 기회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9월 말 정도까지 10월 초 정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게 대상승이 나올지 작은 상승이 나올지 그거는 의견이 좀 다르지만 저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 내년 1분기 포함해서 요때 이제 상승이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수익을 실현하려면 지금 이럴 때 한 9월 말까지 분할 매수를 한 2번이건 3번이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유 작업으로 짜내서 술값 아끼시고 여행비 아끼시고 해서 현금 아끼셔서 분할 매수 하시고요. 설사 여유 자금이 없다 하시더라도 꼭 굴러매고 매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날씨가 선선해져야 비트코인의 열기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는 이번에는 중장기 전망을 좀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현재 상황을 4대1 싸움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4대1. 그건 뭐냐면 비트코인 혼자인데 네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국채금리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30년물만 나왔는데 10년물 4.7%, 그죠? 30년물 금리 5.25 돌파 드디어. 예.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재정적자 실질금리 리셋 경고. 어쨌든 돈이 일로 다 몰려요. 일로 다 몰리니까 주식이야 시장 규모가 크니까 버티는데 뭐 전체 시장 규모가 2조 달러밖에 안 되는 우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은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은 미국 장기 국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금입니다. 금. 지금 금값이 또 재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주 고점을 다시 넘보고 있어요. 지금 현물이 4,406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이 ETF, 금 ETF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금값이 재반등을 하니까 어때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또 유동성에 있어서 압박을 받는 거죠. 물론 국채만큼의 파워는 아니지만 다시 또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릅니다. 금값이 뛰면 비트코인 홀더들은 어땠어요?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이제 순서가 좀 참고 기다리면 비트코인이 오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금에 의해서 눌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제 한번 뭐 BIP 110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내부의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의 지위가, 위치가, 그 부분은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간 오늘은 결론적으로 금값이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적은 뭐냐? 바로 미국 재무부의 단기 채권 발행 확대입니다. 여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뭐예요? 장기 채권을 줄이고 단기 채권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그랬어요. 근데 단기물 발행은 어떤 걸로 이어집니까? 채권을 파니까 시중에 있는 그나마 있는 단기 자금이 다 어디로 가요? 재무부의 TGA 지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의 단기 자금이 말라버리는 거죠. 예, 채권 시장 자체로 보면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그러니까 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단기 자금이 쪼그라드니까 단기 자금이 어떻게 보면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비트코인한테는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적입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와버렸어요. 지금 다 만나서 비트코인을 뭐 속된 말로 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의 주식이죠. 주식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채권, 장기 채권의 고금리, 그 다음에 금값 반등,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 다 영향을 받는데 우리 비트코인만큼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도 버텨주는데 특히 겹치는 게 AI, 요 테마와 관련된 유동성을 계속 우리 비트코인 쪽에 뺏기고 있어요. 이 AI 테마 쪽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여기서 유동성을 다 기술주 이런 쪽의 자본들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비트코인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장기 채권의 고금리, 금값 반등,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 증가로 인한 단기 자금 소실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그래도 잘 버티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4대1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단체로 후드려 패고 있어요. 바로 이게 전체적인 유동성과 단기 자금을 옥죄는 자본의 지금 현재 구조예요. 자본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하락 행보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그렇다면 희망은 없느냐? 요 네 가지 적들에 대비해서 우리 향후에 비트코인의 세 가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 첫 번째가 연준의 RMP입니다. 왜 RMP냐? 본 것처럼 재무부에서 단기 채권 막 발행해서 시중에 단기 자금이 없어지니까 은행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지급준비금 마련하는데 힘들어해요. 점점 지금 이게 단기 채권 발행이 증가하니까 지금 시중 자금이 점점 9월 달까지 마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연준이 다시 작년 12월 올해 상반기처럼 연준의 RMP, 즉 재무부가 시중에 쌓아놓은 단기 채권을 다 거두는 거죠. 그러면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단기 자금이 시중에 공급이 돼서 은행의 지급준비금률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단기 자금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받는 비트코인에겐 QE, 제한적이긴 하지만 작은 이게 뭐예요? 양적 완화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인데 요게 대략 본격화되는 게 예상되는 게 9월, 10월 이때부터는 이 RMP 규모가 지금 현재는 100억 달러거든요. 이게 최소 250억 달러 아니면 작년이랑 올해 초처럼 400억 달러 규모로 갈 걸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우리 비트코인에겐 양적 완화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 9월, 10월부터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희망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화방어 궁주라는 이름으로 해서 연준의 FEMA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FEMA. 이건 뭐냐면은 일본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연준의 담보로 맡기면 연준이 일본한테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그 달러를 가지고 뭐를 해요? 요 달러로 엔화를 사는 거죠. 왜? 지금 엔화가 너무 가치 하나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사주는 거라서 시장에서 엔화를 없애는 거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풀려요? 달러가 시중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 한 번 했어요. 7월 말 8월 초에서 양쪽에서 약 150조 정도가 풀렸습니다. 일본도 지네가 갖고 있는 달러 풀었고 미국도 이렇게 채권담보대출을 연준이 일본한테 해주면서 합쳐서 약 150조가 풀렸어요. 많이 풀렸죠. 한 일주일 동안. 근데 지금 다시 그나마 좀 눌렸던 엔화가 다시 더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160엔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더 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엔저가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월 600억 달러예요. 규모가 할 수 있는 게
600억 달러입니다. 여기다가 또 일본 정부가 풀죠. 알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몇백 주가 시중에 풀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센트씩 양적 하죠. 그죠? 예. 요거와 아까 말했던 연준의 RMP와 연준의 피마가 합쳐져서 양적 완화의 의미를 갖고 이것이 우리 비트코인이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들, 유동성의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희망입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CPI 오늘이었죠. 둔화로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전망이 오히려 강화됐죠. 그래서 9월, 10월, 12월 FOMC 연준의 이 금리 결정 회의 여기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거나 혹시나 뭐 그것까진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비트코인한테는 금상첨화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가지 압박과 이 세 가지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 엄청나게 억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압박과 세 가지 희망을 앞으로 올해 내내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이 네 가지 압박과 세 가지 희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차트 분석과 CVD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오늘 내일 모레의 단기 전망도 같이 곁들여서 우리 비트코인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테니까요. 저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